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자동차 정비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축전지의 충전 상태 점검 방법에 관한 문제로 가장 적절한 점검 방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축전지의 충전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비중계로 전해액의 비중을 측정한다 입니다. 축전지의 충전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비중계를 사용하여 전해액의 비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완전 충전된 축전지의 전해액 비중은 20도 기준으로 1.28이며 방전 상태에서는 약 1.22 정도로 떨어집니다. 1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전압계로 측정하는 방식은 발전기의 충전 전압이 함께 측정되므로 정확한 충전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3번, 외관의 청결 상태나 4번, 단자의 색상 확인은 단순한 외관 점검에 불과하며 실제 충전 상태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중계를 활용한 전해액 비중 측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충전 상태 점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배터리 비중에 따른 충전 상태에 관한 문제로 비중값과 충전율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배터리의 비중을 측정했을 때 1.220인 경우 배터리의 충전 상태는 약 몇 프로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약 50%입니다. 배터리의 비중과 충전 상태는 비례 관계에 있으며 비중 1.28은 완전 충전 상태이고 비중 1.12는 완전 방전 상태를 의미합니다. 측정값 1.220은 두 값의 거의 중간에 해당하므로 약 50% 충전 상태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중이 1.26 이상이면 75% 이상의 양호한 충전 상태이며 1.24 정도면 약 75%, 1.22는 약 50%, 1.20은 약 25%의 충전 상태로 봅니다. 비중이 1.20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충전이 필요하며 그대로 방치하면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고 황산납이 결정화되는 설페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발전기 충전 계통 점검에 관한 문제로 충전 불량 시 가장 먼저 점검할 사항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발전기 충전 계통에서 발전기 출력이 정상이나 충전이 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배터리 단자의 접속 상태입니다. 발전기 출력이 정상임에도 충전이 되지 않는 경우 가장 기본적이면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배터리 단자의 접속 상태입니다. 배터리 단자가 느슨하거나 부식되어 있으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류가 배터리로 원활히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비의 기본 원칙은 가장 간단하고 흔한 원인부터 점검하는 것입니다. 1번 발전기 벨트 장력은 발전기 출력 자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출력이 정상이라는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3번 전압 조정기와 4번 다이오드는 발전기 내부 부품으로 출력이 정상이라면 점검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따라서 외부 접속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점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자동차 정비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에 관한 문제로 점등 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이 엔진 구동 중에 점등되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오일량의 적정 여부입니다.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이 점등되면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부분은 오일량의 부족입니다. 그 이유는 오일이 부족하면 즉시 오일 펌프가 충분한 양을 빨아올리지 못해 압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가장 흔하면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일량 점검은 오일 레벨 게이지를 뽑아 확인하는 매우 간단한 작업이므로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번, 오일 필터의 상태나 2번, 오일 펌프의 작동 상태 4번, 오일 압력 스위치는
모두 점검에 시간과 도구가 필요한 항목으로 오일량 확인 후에 단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오일이 부족한 상태로 운행을 계속하면 엔진 내부 부품의 마모와 소착이 빠르게 진행되어 큰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엔진 오일 압력 측정에 관한 문제로 게이지의 올바른 연결 위치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엔진 오일 압력을 측정할 때 오일 압력 게이지의 연결 위치로 가장 적절한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오일 압력 스위치 장착부입니다. 엔진 오일 압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실제 엔진 내부 윤활계통의 압력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게이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 위치가 바로 오일 압력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위치는 제작사에서 오일 압력을 감지하기 위해 설계한 정확한 측정 지점이므로 스위치를 분리한 후 그 자리에 게이지를 연결하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압력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1번 오일 필터 하우징은 필터를 거치는 위치라 별도의 측정 포트가 없는 경우가 많고 2번 오일 레벨 게이지 구멍은 오일팬 위쪽으로 압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습니다. 3번 타이밍 체인 커버는 윤활 통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폐오일 처리에 관한 문제로 환경보호를 위한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폐오일 처리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지정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입니다. 폐오일은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된 엔진 오일로 폐기물 관리법상 지정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환경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폐오일에는 중금속과 유해 화학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무단 투기 시 토양과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2번 땅에 매립하면 오일이 토양을 통해 지하수로 침투하여 광범위한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3번 하천이나 하수구에 버리는 행위는 가장 심각한 환경 범죄로 수질오염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4번 일반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는 건 역시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자동차 정비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휠 밸런스의 다이나믹 밸런스에 관한 문제로 다이나믹 밸런스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휠 밸런스 측정 시 다이나믹 밸런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휠의 양쪽 면의 불균형을 교정한다 입니다. 다이나믹 밸런스는 휠을 실제 주행 상황과 유사하게 회전시키면서 측정하는 동적 밸런스 방식으로 휠의 안쪽 면과 바깥쪽 면, 양쪽 모두의 불균형을 동시에 측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가장 정밀한 밸런스 작업입니다. 회전 중에 발생하는 좌우 흔들림과 상하 진동을 모두 잡아주기 때문에 고속주행 시에도 핸들 떨림이나 차체 진동이 거의 없어 현대자동차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1번, 정적 불균형만 교정한다는 설명은 스태틱 밸런스에 해당하며 2번, 회전시키지 않고 측정하는 것 역시 스태틱 방식입니다. 4번, 한쪽 면의 불균형만 교정한다는 것도 다이나믹 밸런스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타이어 공기압이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문제로 마모 패턴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규정값보다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타이어 양쪽 숄더부의 마모가 심하다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규정값보다 낮으면 타이어가 노면에 닿는 형태가 변형되어 양쪽 숄더부, 즉 어깨 부분이 노면과 과도하게 접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숄더부의 마모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며 타이어 수명이 크게 단축됩니다. 또한 접지 면적 증가로 인해 구름 저항이 커져서 연비가 나빠지고 측면 강성이 약해져 조향 응갑성이 떨어지며 변형 반복으로 발열이 심해져
타이어 내부 손상이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번, 타이어 중앙부 마모가 심한 것은 오히려 공기압이 규정보다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며 3번, 연비 향상과 4번, 조향 성능 향상은 공기압 부족 시와 정반대의 결과로 모두 잘못된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휠 밸런스 점검 시 교정 필요 현상에 관한 문제로 휠 밸런스 불량의 대표적인 증상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휠 밸런스 점검 시 다음 중 교정이 필요한 현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고속주행 시 핸들 떨림 현상 발생입니다. 휠 밸런스 불량의 가장 대표적이고 명확한 증상은 고속주행 시 핸들이 떨리는 현상입니다. 이는 휠의 무게중심이 회전축에서 벗어나 있을 때 발생하는 원심력의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시속 80km에서 100km 이상의 속도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떨림이 지속되면 운전 피로도가 증가하고 서스펜션이나 베어링 등 주변 부품의 수명이 단축되므로 반드시 휠 밸런스 교정 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1번, 직진 시 핸들 쏠림은 휠 얼라인먼트의 문제이고 3번, 저속주행 시 이상음은 베어링이나 등속 조인트 손상이 원인입니다. 4번, 브레이크 작동 시 소음은 패드나 디스크의 문제로 휠 밸런스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